법정 추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요, 이 법정 추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법정 추인이잖아요. 법정 추인은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전이경 담양경에 전이경 담양강이에요. 먼저 이것을 암기를 해야 돼요. 양강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전이 뭐냐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에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 다음에 여기서 이행의 청구예요.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경계. 항상 경계를 뭐라고 넣냐면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다. 경계. 그 다음에 이걸 담보 제공 이렇게. 담보 제공.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전이경 담양 이 6가지를 먼저요. 법정 추인 사유도 이것을 6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 갑이라는 사람, 갑이 있죠? 갑이 을이 있다. 을이 갑을 사기를 쳤죠. 사기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을을 뭐라고 한다? 사기를 쳤으니까 상대방이라고 하고요. 이 갑을 뭐라고 한다? 취소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요, 이 사람이 이제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 알고 나서 이 말이죠. 안 후 또는 알고 난 후 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알고 나서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 있고 상대방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는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계하거나 양도나 그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양도나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취소권자가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그럼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6가지 하는 것은요 다 추인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여기서 한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잘 보셔요. 여기서 상대방이 한 것 중에서는요, 여러분 경계하고 담보 제공하고 강제집행 있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요, 상대방이 한 경우 이 세 가지, 여기 세 가지죠? 3이라고 쓸게요. 이 세 가지는 다 추인이에요. 이것은 다 추인이에요. 결국 추인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것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나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알겠죠? 이렇게 취소권자가 6가지라면 다 추인.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경계나 담보정우나 강제표라면 다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에 문제로 정답은 안 나오겠죠. 추인한다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이 상대방이 한 것 중에서 첫 번째요, 상대방이요 이행 청구,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완전 다르죠. 추인이면 취소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은요 항상 여기서밖에 안 나와. 이것만 딱 암기하면 돼.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양도, 이행 청구다,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거는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란 말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추인인데 추인은 시험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다니까. 그럼 뭐만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이래. 다음 주도 추인할 수 없는 것은, 추인이 아닌 것은,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항상 나와 문제가.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딱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응용이야, 응용 봐봐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누구한테 이행을 청구했죠?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은,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말이에요. 받은 경우. 이행 청구를 받았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잘 알아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요. 여기 전부다 일부의 이행이죠. 전부다 일부의 이행은 다 무조건 추인이라고 했죠. 취소권자가 하면. 문제는 이 전부다 일부의 이행을 상대방이 했죠. 상대방이 전부다 일부를 이행하면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이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건 추인이 아니에요. 원래 이 이행의 청구하고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두 가지만 추인이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는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상대방이 하는 것은. 그런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더니 상대방이 했더니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요. 취소권자가 수령을 하죠. 수령을 하면 이것을 뭐라고 본다? 이것은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잠깐 이걸 지우면 자 이거 봐봐요. 지금요 다른 건 법이 없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 하는 것? 경계, 담보 제공, 강제 평등 다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인은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추인이니까. 추인이 아닌 것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먼저 뭐냐면 상대방이 이행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이행을 했어. 추인이 아니에요. 이행을 했다는 건 상대방이 이행하면 취소권자가 받겠죠. 취소권자가 받았다는 것을 수령이라고 그래. 수령은 추인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취소권자 상대방이요 이행을 청구해. 상대방이 양도해.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번 보면 여러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죠?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아니 뭐라고 그랬죠?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은 그럼 추인이 아니란 말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요. 가서 봐 여기부터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추인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추인이 아닌 것은 뭐가 있죠? 암기해. 추인이 아닌 것에서 뭐가 있어? 상대방이 뭐 하는 거? 상대방이 뭐 하는 거? 이행을 청구. 이행 청구하는 거. 상대방이 뭐 하는 거? 뭐를 양도하는 거. 이건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뭐 하는 거? 상대방이요 전부나 일부를 뭐 한다? 이행하는 거.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죠? 이행을 했는데 이것이 취소권자가 수령하면 뭐가 돼요? 취소권자가 수령하면 이것은 추인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추인이에요.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추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추인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럼 추인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이 딱 세 가지만 암기하면 돼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다.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했더니 취소권자가 수령했다. 추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 봐봐. 여기에 지금 누구죠? 항상 뭐를 보냐? 취소권자가 맞아 상대방이 그러면 여기요 취소권자가 이렇게 됐죠? 취소권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나요? 먼저 이걸 잡아야 돼.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라니까. 취소권자가 하는 건 다 추인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취소권자가 양도했다 추인이라니까. 취소권자가 경계했다 취소권자가 하는 건 다 추인이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라고. 그럼 여기서 추인이 아닌 건 뭐예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여기 상대방이 이행 청구. 결국 여기다 써. 여러분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취소권자가 쓰란 말이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그러면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 근데 봐. 이 똑같은 말이 뭐라고 나오냐? 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다음 쪽에서 여기서 써요. 여기다가 추인이 아닌 것은 여기다 뭐라 하냐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 똑같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됐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죠.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다. 전용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유용한다. 유용한다는 뭐를 말한다? 추인한다 이 말이죠. 추인. 여러분요 우리가 무효 등기를 추인한다. 그러면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급하여 그러면 틀려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래야지.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유효한 등기가 된다. 1번 틀린 것이에요. 1번 취소권은요. 우리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은 다른 말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또는요 뭐를 했다? 차고나 사기나 강박 사실은 뭐를 했다? 안 날이다. 그때부터 몇 년?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 법률 행위가 뭐죠? 계약 체결이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한 날부터 10년이다. 이 3년 10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왜냐하면 왜 제척 기간이야?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제척 기간이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다. 그게 딱 이렇게 나오고 같이 연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죠. 자, 이것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죠. 다른 장애 없어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자. 새로운 언제부터? 그때부터. 여기서 뭐다? 그때부터 이 말이야. 그때부터 생략됐죠 이것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뭐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죠. 추인하면 유효로 본다. 그래서 이걸 유효로 본다. 그럼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무효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가 될 수 없다?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무효는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해도 그것을 유효로 본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뭐로 본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래야죠. 자, 4번은요.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무권리자가 남의 것을요. 무권리자가 누구죠? A죠. A가요.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했다. 자기가 누구죠? A의 이름으로 처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지금 뭐를 했냐면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데요.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요 그 처분을 추인하죠. 추인하면 이건 써 거기다가 무권대리행위,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시에 추인하고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이 봐. 그럼 우리가 무권대리행위 대리행위로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가 되죠? 대리행위 시부터 유효가 돼요. 대리행위 시부터.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추인하면은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에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이 봐. 그럼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언제부터냐?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죠. 그럼 여기서 그 권리를 추인하면 언제 되냐? 먼저 무권리자의 처분 시, 무권리자가 처분할 때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갑에게 미친다. 처분 시에 소급해서, 처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처분할 때 소급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그게 맞죠? 자,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이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런데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다. 무효 원인이 뭐죠? 술이 만취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건 의사응력이죠. 그 무효 원인이 소멸했단 말은 술에서 뭐한 후? 깨어난 후 이 말. 깨어난 후 술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무효인 상태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65번은요. 자, 이건 이제 조건이죠. 여러분 조건하고는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조건하고 기한은 언제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조건 기한은. 그래서 이걸 보시면 1번 조건 성취의 효력. 원래 조건은요. 조건은 원칙적으로 뭐냐? 소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특별한 사정이죠. 특별한 사정이 뭐냐? 합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합의로 뭐 할 수 있어? 소급할 수 있어. 합의로는 소급할 수 있어. 그래서 합의가 없는 한 이 말이죠.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원칙이다 이 말이죠. 합의가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봐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은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불법이죠. 불법은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것이 불법 조건 불법일 때요. 그것이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그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런데 여기요. 조건 없는 법령이 되어 있죠. 조건 없는 법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유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해제 조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조건은 그것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효가 돼. 정지 조건이어도 무효, 해제 조건이어도 무효가 돼. 왜? 103조에 위반됐으니까. 그건 무조건 불법으로서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럼 무효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법률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말이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정지 조건. 이건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3번은요. 우리가 정지 조건은 뭐죠?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 정지 조건. 여러분요,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건은 효력을 얘기해. 효력. 조건은 효력을 얘기해. 항상 뭐냐면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가요 2월 1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은 언제죠? 10월 28일이죠. 장래죠. 장래. 만약 시험에 합격하면 이것을 조건 성취라고 하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 말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차 사준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이것을 말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은 현재는 그러면 사죠 안 사죠? 안 사죠. 언제까지 안 사주죠? 합격할 때까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차는 안 사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조건이란 말은 효력이란 말이고, 효력이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다. 언제까지? 성취할 때까지 정지되어 있다.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요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니까 합격 안 하면 차 사죠 안 사죠? 안 사주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조건 성취했다? 그러면 이행을 해야죠. 이행은요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다, 일정한 사실 합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한다 안 한다?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행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행을 해야 돼.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말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정지 조건. 이걸 정지 조건. 이것을 이제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가요. 여기요.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불확정 기한. 이런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불확정 기한. 말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확정 기한. 이것은 조건하고 기한은 다르잖아요.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불확실해요. 불확실. 그 다음에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확실한 거라. 확실. 기한은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불확정 기한이고, 이런 조건은 불확실한 것이고, 그러니까 합격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차 사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한은 확실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한은 어떻게 하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것을 이행을 해야 돼.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것을 이행을 해야 돼.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불가능해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이렇게 있는데요. 갑이요. 이 의리한 사람한테요. 보증금 1억 원에요. 월세 100만 원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2년간 90년 1월 1일부터요. 92년 1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91년에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해지한 거예요. 해지하면서 뭐라냐? 그러면 당신이 먼저 나가니까 돈은 이 집이 나중에 팔린다. 매매. 팔리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돈 줄게 그랬어. 보증금은. 그럴 수 있잖아요. 팔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매매가 돼서 팔렸어. 그럼 그때 돈을 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1년 하고도 5개월. 1년 하기도 5개월이 지나도록 집이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요, 17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집이 팔리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17개월이나 지났어. 그렇다면 가보니 을한테요.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팔리면 준다고 했으니까 팔릴 때까지 기다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팔려고 하냐? 17개월 동안이나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다. 상가 건물이 매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매매가 된 것으로 보고, 이해됐나요? 매매가 된 것으로 보고 돈 줘라 이 말. 더 이상 팔릴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원래 돈을 줘야 될,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바로 우리는 확실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건물이 팔릴 기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줘라 이 말이죠.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능해도 이행한다 그러면 기한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요. 자, 65번 문제예요. 3번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지금 정지 조건하고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불확정 기한은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해도 이행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됐다.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것을 뭐란다? 불가능이다 이 말이죠. 불가능이다.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불가능이다. 그래도 채무를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것을 뭐란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정지 조건이고, 불확정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무를 이행을 해야 돼. 그것을 뭐란다?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3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이행 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채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첫 번째 뭐냐?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요. 채무 불이행이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무효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의 예가 있단 말이죠. 먼저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요, 이행지체가 있어요. 이행지체. 그럼 이행지체의 경우는 채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지 무효가 돼. 알죠? 이행지체는. 이건 채권법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행불능이 있어.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이 있어. 그 다음에 갖다 약정해제권이 있어. 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 이거 채권법에 다 나와 있어요. 정기행위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정기행위 이렇게. 이런 것은 채고는 안 해. 그런데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무효가 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것은 채고는 하는데 해제한다는 말을 안 해. 그래도 그냥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너 돈을 안 준단 말이죠. 너 만약에 오늘이 지금 3월 1일이죠. 그럼 너 만약에 3월 20일까지 돈 줘. 만약에 너 3월 20일까지 돈 주지 않으면 나 너한테 해지한다는 말 안 한다. 해지한다는 말 안 해도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없는 것으로 된다. 그걸 정지조건부라고 그래. 근데 3월 20일에 정말로 돈을 안 줘. 그럼 내가 해지한다는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원래는 해지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걸 정지조건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 시험에 한번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제권에서 보면 법정 해제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이행지체죠. 이행지체고 채권자. 이행지체 말은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이 말이죠.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 채고를 하죠. 채고는 하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해제한다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걸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 성취된 것으로 의제. 자, 이건 또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런 것이죠. 이 만약에 갑이 을한테 얘기하죠. 갑이 을한테 얘기를 해. 너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준대. 합격하면은.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합격이란 말이 조건 성취잖아요. 만약에 조건이 성취된다. 조건이 성취하면 차를 사준다 이 말이잖아요. 조건이 성취되면 유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 유리하죠. 을이. 조건이 성취되면 불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 불리하죠. 차를 사줘야 되니까. 지금 됐나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갑은 현재 차를 사준다고 했는데 정말로 합격을 한다. 을이. 그러면 불리하고, 그다음에 을이요. 합격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갑이 유리하게 되지만 합격하면 갑이 불리하게 되죠. 자, 그럼 봐. 여기 우리가 뭐냐면 조건의 성취로, 조건이 성취되죠.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시켜. 또 한 가지는요.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를 해. 성취를 방해한다 이 말이죠. 이게 150조인데요. 이런 경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럴 때요. 상대방은
상대방은 이 말이죠. 여기서 상대방은 이 말이죠.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 여기서 상대방 여기 잘 봐봐. 여기 보시면요. 조건이 성취하면 합격하면 이익을 받을 사람 누구죠? 의리죠. 의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했는데 막상 와서 공부해 보니까 동주기사 시험이 만만치 않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요 합격을 못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측에 반해서 이 말이죠. 신의 측에 반한다는 말은 이것은 부정시험, 부정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부정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친구를 통해서요 대리 시험을 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취했다, 합격을 시켰다 이 말이죠. 자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의리. 그러면 상대방 누구야? 상대방 갑이죠. 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합격이라고 그래요? 합격이 아니라고 그래요? 합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가.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했죠. 성취하면요 상대방은요 뭐한 것으로 주장한다?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하면 상대방은 반대로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하고 불리게 한 사람 누구죠? 갑이죠. 차를 사줘야 되니까. 그런데 갑이 딱 보니까요 우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의고사를요 어디 모의고사를 보든지 다 그냥 80점이 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불안하니까 조건의 성취를 방해. 신의 측에 반해서 어떻게 해요? 내일 시험 치러 갔는데 오늘 저녁에서 컨디션 좋은 약이라 해놓고 가서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를 먹였다는 말은 조건의 성취를 뭘 했어요? 방해했죠. 그래서 이틀 뒤에 깨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틀 뒤에 깨어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지금요 열 받아 안 받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수면제를 안 먹였으면은 나는 당연히요 아침에 좋은 컨디션이 일어났을 것이고 웬만하면 시험에 합격했다 안 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취를 방해했다고 돼 있죠. 그럼 반대로 가. 반대로 상대방 음한 것으로 주장한다. 성취한 것으로 주장해. 이게 반대란 말이죠.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성취한 것으로. 여러분 성취했으니까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이 말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이 방이란 것이 뭐냐? 방위는 고의와 과실에 의해서 방위가 될 수 있다. 고의 과실이 다 들어가. 그러면 언제 성취한 것으로 보냐? 언제 성취한 것으로 봐? 여러분 봐봐요. 10월 28일이 시험이란 말이죠. 10월 28일이 시험인데 수면제는요 10월 27일 날 먹였단 말이죠. 깨어난 것은요 10월 30일 날 깨어났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면제를 먹이고 여기가 시험 치는 날이고 깨어난 날은 이날이다 이 말이죠. 이 얘기 됐죠. 그런데요 나는요 수면제를 27일 날 먹고 28일에 시험 못 쳤죠. 30일 날 깨어났죠. 그러면 언제 나는 시험 합격한 걸로 보는 거죠? 언제 시험 합격한 걸로 본다? 방해 행위가 있는 날이다. 시험을 친 날이다. 깨어난 날이다. 염려 언제냐면 시험을 친 날이죠. 너가 만약에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으면 27일 날 나는 28일에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합격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추산이란 말이 뭐죠? 그때 28일에 시험을 쳐야지 그때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 것은 여기죠.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다? 10월 28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정답 몇 번이다? 틀린 것은 2번이다. 자, 66번. 1번요. 법정 조건은 법률 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정 조건은 법률 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나요?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보면 법률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의 뭐다?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법률 행위의 효력 이것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죠? 법정 조건은 봐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 여러분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 행위는. 그런데 법정이란 말이 뭐야? 법정은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법정 조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뭐를 해야 돼요? 유언자가 뭐를 해야 돼?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언자가 사망해야 돼. 알겠죠? 그게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민법의 조건은 말로 해야 돼. 알겠죠?
그럼 2번요. 조건이 여기 봐봐요. 또 나왔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문제는 이건 불법이죠. 조건이 불법이니까 이것을 뭐란다?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것이지, 법률 행위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조건만 무효?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된다고.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돼.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죠? 뭐가 무효이다? 법률 행위가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3번은요.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됐죠. 이런 말들이 어려워. 성립이냐 아니냐. 자, 그럼 뭐냐면 우리는 법률 행위가 무슨 요건이 있죠? 법률 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냐, 이것을 불성립이죠. 만약 법률이 성립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립하면 이제는 뭘 본다? 효력 요건을 보는 거죠.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럼 여러분,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죠? 자,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비진이 동정 착오 사기 강박이 있잖아요. 여기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을 것. 대리권. 그다음에 허가에 관한 규정,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그다음에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이 5가지는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알겠죠?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췄으면 이것을 유효라고 하고, 이것을 갖추지 못했으면 뭐라고 한다? 무효 또는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조건하고 기한을 얘기해. 그럼 이 조건하고 기한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요건을 갖추면 유효다, 그래야지.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나 기한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효력 요건.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래야지,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되는,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조건하고 기한은 뭐에 관한 것이다? 효력. 여기 봐봐. 법률행위, 봐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 효력에 관한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조건부 법률에서 불능 조건이죠? 여러분, 불능이라는 건 뭐예요? 불능은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으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무효죠.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그런데 정지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생기죠. 생기니까 정지 조건은 뭐다?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조건은 뭐예요? 조건? 여러분, 조건이란 건 뭐예요? 조건은 여기 봐. 항상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정지 조건을 얘기했죠. 정지 조건 그러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현재 2월 1일이고 10월 28일 시험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지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요. 이걸 장래죠. 10월 28일이니까 장래죠. 장래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한다. 장래.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장래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하면 장래 소멸하는 거예요. 장래 소멸한다. 알죠?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은요, 장래 발생하고, 정지 조건은 장래 발생, 장래 소멸,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조건은 장래의 사실이 돼야 돼. 무슨 사실이 되면 안 된다? 과거의 사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조건은 뭐다? 조건은 장래. 조건을 기하는 장래 발생, 장래 소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67번. 법률이 조건과 기한이죠. 항상 봐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오냐?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지금은요 조건과 기한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조건이란 조건의 문제하고 기한의 문제를 같이 보죠. 그런데 시험은 거의 대부분 다 뭐로 나온다? 조건에서 많이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조건부 범위에서 불능조건이죠. 방금 또 나와서 우리 방금 앞에서 불능이라는 것은 꽝이니까 뭐가 마이너스죠. 불능이라는 것은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정지죠. 정지는 뭐죠? 발생이니까 발생. 정지 조건은 발생하죠. 성취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됐죠? 2번 조건부 법률행에서 기성조건이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죠. 이미 성취했죠.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죠. 해제 조건은요 아까 말했죠. 해제는 정지는 발생인데 해제는 뭐죠? 소멸이죠. 해제는 소멸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 그럼 조건이 붙어있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너 차 사줄게. 그럼 오늘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 너 합격하면 사줄게. 사주기는 사준다. 언제 사준다는 거예요? 합격한 다음에 사준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사주는 것이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합격할 때까지는 차를 사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건이 붙어있다 이 말은 법률행위 효력이 지금 당장 발생해야 되는데 그 효력의 발생이 조건 때문에 지금 뭘 받고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제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의 존재를 뭐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종기하고 시기가 있죠. 종기하고 시기는요. 여러분 시기란 말이 뭐예요? 종기는 끝난다는 거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잃는다고. 시기는요. 기한이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종기하고 시기를 가지고 시험이 더 잘 나와. 종기는 뭐한다? 잃는다. 시기는 뭐한다? 생긴다. 발생한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봐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것은 뭐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도래한 때부터 그때부터 이 말. 그때부터 이 말이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래서 시기나 종기는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여러분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뭐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틀렸어요.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뭐다?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적 이렇게 얘기해. 틀린 것은 이건 4번인데요. 이 지금 지문은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어.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이러면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한의 이익 상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다 이 말이죠. 채무자가 파산송을 받았다 이 말이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켜서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자기 집을 손상시켜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을 불태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이 집을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채권자가 말한다. 너 원래 돈을 이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돈을 빌려줬는데 10월 1일 돈을 갚으라고. 그런데 5월 1일 날 이 짓을 했다 이 말이죠.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 그럼 뭐라 한다? 나 10월 1일까지 못 기다리니까 너 오늘 당장 돈 갚어 이렇게. 그것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면 원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당장 5월 1일 오늘 당장 돈을 갚아야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즉시 변제 청구권. 너 당장 돈 갚아 이 말이죠. 이걸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한의 상실이 있는데 이런 기한의 상실은 이렇게 법에 이렇게 딱 나와.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두 사람이 합의한 경우도 약정한 경우가 있어. 이 약정한 경우는 뭐냐? 하나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고 하나는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 여러분 일정한 사유가 뭐냐? 이 일정한 사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됐다 이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또는 즉시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기한이 도래.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형성권이요. 여러분 형성권이란 건 뭐예요? 형성권은 뭐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돈을 갚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했다고 해서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이 아니고 형성권적은요 일정한 사유. 여기서 일정한 사유죠. 일정한 사유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멸시했다. 그런다 하면 채권자의 청구나 채권자가 통지하거나 채권자가 의사표시하거나 여러분 법 판례는 의사행위라고 되어 있어. 이때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이때 기한이 도래한다. 이걸 형성권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형성권은 채권자가 야 너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시를 시켰으니까 너 돈 갚어. 그때 돈을 갚아낸다 이 말이고 정지요건은요 내가 채권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돈을 갚아야 돼.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조건하고 기한은 뭐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조건하고 기한은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지조건부하고 여기 형성권적 중에서 여기는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의사표시를 해야 돈을 갚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의사표시에 더 근접하죠? 형성권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에 대해서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간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나오냐? 우리는 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것이 두 번이나 시험에 났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에서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과 OX, X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OX, X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항상 우리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되냐? 우리가요 형성권적은 뭐 당연히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나 의사행위 이게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성권이라는 말 자체가 의사표시니까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기한의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죠. 자 68번은요 해제 조건이죠. 여러분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에서 해제 조건은 뭐예요? 일단 조건이 성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원래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급표가 없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뭐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니까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발생한다 그러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뭐? 플러스. 알겠죠?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계약 시에 그러면 큰일 나. 여기 기한의 상실. 우리 방금 봤었죠? 기한의 상실은 두 가지. 하나는 뭐다? 형성권적. 하나는 뭐다? 정지조건.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그럼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정지조건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고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능조건이라고 해요. 불능은 뭐다? 마이너스. 알겠죠?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만다? 발생하죠? 발생하니까 뭐라 한다? 플러스라고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무효 이렇게. 그래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다? 마이너스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이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이다. 이행기한으로 했다.
그러면 이건 기한이죠. 기한. 아까 우리 한번 했는데 아까 기억나나요? 정지 조건하고 정지 조건부하고 정지 조건부하고요.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구별하는 거 기억 안 나요? 불확정 기한. 여기서 뭐라겠다? 조건하고 기한이 있죠. 이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뭐다? 일정한 사실이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는데 합격 안 했어. 그럼 이행한다 안 한다? 이행하지 않아도 돼.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걸 정지 조건. 불확정 기간은요. 불확정 기간은 일정한 사실이 뭘 한다? 내 집이 팔리면은 보증금 내줄게. 보증금 내줄게. 팔렸어. 내줘야죠. 팔리지 않았어. 그래도 내줘야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뭘 해야 돼? 내줘야 돼.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그걸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비교가 됐어요? 자, 여기 보면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이다. 여기 불가능. 불가능해도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불가능해도 이행해야 돼.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계죠. 그러면 상계는 뭐냐면 여기 봐. 우리가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있어. 첫 번째가 가족법상. 가족법상의 행위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단독행위. 단독행위 조건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단독행위 중에서 무엇은 붙일 수 있느냐?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채무 면제. 면제의 경우는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의나 면제가 있으면 붙일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조건은요, 계약. 계약은 다 조건을 붙일 수 있어. 계약은.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다? 현상 광고. 여러분, 현상 광고라는 것은 유상 편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현상 광고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계약은 붙이는데 단독행위는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행위도 면제의 경우는 채무자한테 유리하니까 붙일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상대방을 불이익하게 하지 않으니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왔냐? 상계라고 했죠. 상계는 채무자의 일반계획사 표시죠. 단독행위란 말이죠. 단독행위가 원칙적으로 조건을 시기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계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붙일 수가 없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69번은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정지 조건이죠. 그럼 정지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이만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취한 때부터, 그 말은 그때부터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항상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그럼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정지 조건에는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생긴다 이래야지. 알겠죠? 그래서 잃는다 그러면 무슨 조건이라고 해야 돼?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잃는다 그래야지. 해제 조건은. 아시겠죠? 자, 기한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고 누구? 채무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간주한다 그러면 안 돼. 간주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간주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그래야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문제는 포기할 때 그냥 포기한대. 상대방의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손해를 배상하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언제?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다. 아직 미정이란 말은 아직 기한이 도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담보할 수 없다. 틀렸어. 있다 그래. 없다. 틀렸어.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시작.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 이것을 뭐란다? 기성조건이라고 그래. 기성조건 플러스 성취했으니까 플러스 기성조건 플러스. 그러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은 나중에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무효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임의성치 기성조건 플러스 성취할 수 없다. 불능조건 마이너스 효력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해제조건 마이너스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 플러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한다? 소급한다.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소급한다 이렇게.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런데 기한은 여기 봐봐요.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요. 기한은요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어. 그런데 조건은요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요. 소급할 수 있어요. 기한은 합의로 소급할 수가 없어요. 합의로도 소급이 안 돼. 그러니까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한을 뭐라 한다? 기한은 장래효만 있다.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건은 원래는 소급표가 없지만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합의로 조건은. 알겠죠? 그래서 조건은 합의로는 소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뭘 봐야죠? 여기 한번 보죠.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죠. 당사자가. 그럼 두 사람이 합의로 소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이 중요해.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여기 소급표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취한 때부터는 그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그때부터 이 말이죠. 그때부터란 말은 처음부터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소급표가 없다 이런 말이라니까.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그때부터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70번. 70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 봐봐요. 우리가 지금 면제란 말이 뭐예요? 면제는 단독행위죠. 여러분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고 했죠? 상대방이 뭐라거나 동의를 하거나 동의. 그다음에 채무 면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면제하고 동의하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단독행위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인데 원래 조건은 그 자체가 채무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동의하면 붙일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동의가 없더라도 붙일 수 있다 이래야죠. 그런데 아무튼요 1번은 이것은요 여러 군데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주진 않았어요. 알겠죠? 그런데 채무 면제 주니까 채무자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조건을 붙일 수 뭐죠? 동의 뭐고 필요가 필요 없이 상대방이 동의하든 말든 돈 갚지 말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유리하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정지 조건부죠? 그럼 정지 조건부 정지는 뭐다? 발생하니까 뭐다? 플러스죠. 이미 불성치로 확정이다. 이걸 불능 조건이죠. 불능이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뭐다? 가족법상이죠. 그럼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무효된다? 법률행위 전부. 그래서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 분리하여 무효. 그렇지 아니고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무효가 돼.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 안 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뭘 했다? 당사자가. 그러냐? 당사자는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죠.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소급하게 할 의사. 이 의사는 소급할 의사죠.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가 뭐예요? 소급할 의사죠. 소급한다 이 말이죠.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문제를 뭐라 놨죠? 앞에 문제에서는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성취할 때부터란 말은 그때부터란 말이니까 소급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가 소급하게 할 의사죠. 그러니까 소급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기한은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표가 있다 없다? 여러분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표가 없다.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표가 없다. 기한은. 그 다음에 5번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 이게 이제 정지 조건은 두 가지가 나와. 봐. 항상 여러분요 정지 조건은 뭐냐? 여기서 이제 정지 조건이잖아요. 항상 조건은 뭐에 관한 것이다? 효력에 관한 거죠. 항상 현재를 기준한다 그렇죠. 현재를 기준해서 10월 28일 2월 28일 장래죠. 장래요. 장래 효력이 조건이 성취하죠. 성취하면은 장래 여기요 조건의 말은 뭐다? 조건은 효력에 관한 거죠. 효력. 장래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다른 말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권리를 뭐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한다 이 말.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정지 조건은요. 성취하는 시험에 합격이죠. 합격. 그럼 합격이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합격이 전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 자, 첫 번째 정지 조건부 법령이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이것은 누가 증명을 하죠?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하죠. 현재 지금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효력의 발생을 막는 자,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해. 효력의 발생을 다투죠. 왜? 현재 효력이 없잖아. 현재.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하니까. 현재 놓고 장래 성취해야 발생하니까. 자, 두 번째 조건이 성취했다.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 정지 조건의 성취. 여러분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하죠?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요? 성취했다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 너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합격하면 차 사줄게. 봐.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을한테요. 너 합격해.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그럼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차를 사줄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누가? 갑이 증명해? 을이 증명해? 을이 증명하죠. 을이.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차를 사달라고 말하는 무슨 말이에요? 정지 조건이 성취돼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알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또 뭐다?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증명을 해.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이 두 가지가 문제란 말이죠. 그냥 암기하면 무슨 몰라. 그림을 보라고.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죠. 현재 없으니까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다고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그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을 한 자가 조건 성취를 먼저 합격했다고 증명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합격은 누가 증명하느냐? 권리의 취득을 한 자, 그 다음에 또요 법령이 효력 발생을 막는 자,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정답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자, 71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률행위요. 자, 이거 무슨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기성조건. 그럼 기성조건은 뭐예요? 이미 기성이라는 것은 이미 뭐가 됐다?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죠. 정지조건은요, 효력이 나중에 뭐란다?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니까 무효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한다? 유효. 그래,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령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해.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의사표시가 발생된 후라도 발송됐죠? 발송되고 도달하기 전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언제 처리를 못한다? 도달 후. 도달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도달하고 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그러면 안 되지.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의 서명 내랄 것을 강력히 요구. 이것은 강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강박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세 가지. 강박이라는 것은 모두 세 가지가 있다고 몇 번 얘기했죠. 강박은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세 가지.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뭐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공포심이 있다. 공포심. 그 다음에 무효는 뭐죠?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됐다. 박탈됐다. 진이냐 비진이냐 할 때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취소하고 무효하고 이 말이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 그래서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강박이다 이런 말이에요. 강박이다. 알겠죠? 강박 이렇게.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 그러면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이건 무효가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강박의 취소를 하려면 해악을 고지해야 돼.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다? 해악의 고지가 없다잖아요. 그럼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강박행위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공시송달이죠? 여러분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잘못 없이예요.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아주 중요해.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송달할 수 있어.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과실 없이.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과실 없이. 이렇게 과실 없이. 농취증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이 농취증은 언제냐?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당시, 체결 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예요.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예요. 등기할 때 제출, 등기할 때.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은 농취증이라는데 이것은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할 때 필요로 해. 그러니까요, 여기 봐봐. 계약이죠.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언제 필요하다? 등기할 때 제출한다. 등기할 때. 그 말은 농취증이 없어도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농취증이 없이 농지에 대해서 계약을 해도 그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농취증이 안 나오면 뭐를 못할 뿐이다? 등기를 못할 뿐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농취증 이것도 시험에 우리 시험에 3번인가 2번인가 나왔어. 알겠죠?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알겠죠? 뭐다? 그것은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죠?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27일부터요. 여러분요 33일까지. 그래서 27이죠. 28, 29, 30, 31, 30, 33, 33이 아니 27, 28, 29, 30, 31, 30, 33. 7년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7년분의 문제를 우리가요. 지금 다 한번 풀어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요 민법 총칙에 대해서 문제를 오지선당의 문제하고요 또 기출 문제에 보면은 뭐죠? 우리가 기출 지문이 있죠? 지문으로 풀어보다고 약간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다. 알죠? 다 똑같은데 지문 하나로 보는 것이 좀 더 어려운 것이고 오지선다행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 장점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객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아무튼 지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눈만 크게 뜨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해서요. 시간을 잡아가지고요. 중간반, 야간반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요. 일요일 같은 날 있죠? 하루씩 잡아가지고 그냥 할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쭉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 강의가 아니고요. 잠깐 여기서 식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